정말 연초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일론 머스크랑 창설한 도지가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가자 전쟁 휴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관세 전쟁 승리를 약속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국내 정책 부진까지 트럼프 기가 취임 후 계속 밀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내려갔잖아요. 특히 공화당 내 강경파랑 마가 지지층이 트럼프가 약해졌다라면서 실망했죠. 그리고 이 즈음에 SNS에서 퍼진 타코, 요 밈도 트럼프의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치킨 트럼프란 조롱이 일기 때도 있었는데 이게 있어서는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참고로 이 타코가 파이낸셜 타임스의 로버트 암스트롱이 처음 문서화했는데 그보다 이전에 월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구호적으로 먼저 사용했습니다. 4월 중후반에 트럼프가 관세를 예고했다가 시장 반응을 보고 다시 철회했다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니까 일부 헤지펀드랑 투자은행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트럼프 또 치킨아웃하네 이런 표현이 슬슬 돌았고요. 트레이더들 관세 관련 채팅방이나 블룸버그 단말기 메시지에서 타코 이론 또는 타코 패턴 이런 말이 속어처럼 계속 사용됐어요. 요걸 이제 5월 2일에 공식적으로 로버트 암스트롱이 칼럼에 처음 인용해서 월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걸 트럼프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는 협상이야, 네고시에이션이라고 대응을 트럼프가 하니까 기자들이 더욱더 불나게 이 표현을 쓰기 시작하죠. 결정적으로 중국과의 2차 관세 협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중국이 히토류를 빌미로 미국의 목줄을 주면서 공격을 해왔죠. 만만치가 않았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정말 답답한 사면 초과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은밀하게 트럼프한테 한밤중에 전화를 해요. 예전에는 가까웠다가 요즘에는 살짝 서로 사이가 틀어진 네탄야후라는 친구인데 6월 13일부터 거의 매일 밤 통화를 합니다. 현재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설득을 이어나가요. 네탄야후가. 트럼프가 국내외에서 강한 리더로 보이기를 잘 알고 있죠. 네탄야후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의 참전을 권유하면서 트럼프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너 이미 타코고 야 그럼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먹여줄게. 내가 선방 때릴 테니까 네가 뒤에 들어와서 모든 공을 다 챙겨. 실은 트럼프는 1기 때도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이란을 공격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과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년 1월 8일 가셈 소라이마니 암살이 있었죠. 코로나19 위기 때에도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1년 내내 반복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축출된 당시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랑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간신히 저지했기 때문에 공격을 감행하지는 못했죠. 한마디로 이란은 트럼프가 지지율을 하락할 때마다 만회하기 위해 쓰이는 샌드백, 한마디로 치트키 같은 거예요. 즉 이번에도 타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경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란과는 총 5차례 협상이 진행됐었는데 이란이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농축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란이 협상 카드로 핵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고집을 부렸고 미국 역시 강경한 태도로 맞서니까 계속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협상들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네탄야후가 악마의 유혹을 던진 겁니다. 원래는 이번에 트럼프도 함부로 들어가기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여러 정보기관들이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 임박하지 않다 정보들이 계속 나뉘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란이 60% 이상의 고농도 핵 농축 프로그램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핵의 군사적 무기 활용 가능성 플러스 이란의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빵을 날리기가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수층이랑 공화당 내 반전파 그리고 마가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무력을 감행했다라면. 네탄야후가 그래서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이 6월 13일 공격을 성공시켰잖아요. 바로 트럼프가 본인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원래 미국이 6월 초에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행동을 일방적이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려는 입장을 보였죠. 오히려 4월과 5월에는 트럼프가 네탄야후한테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라고 설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 이스라엘의 선빵이 먹히니까 트럼프 태도가 급변했죠. 이스라엘 공격 훌륭하다, 매우 성공적이다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고 6월 15일부터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고려하면서 22일 B2 스텔스 폭격기로 급히 본인의 공정을 차지하려고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에 대규모 정밀 폭격을 감행했죠. 결국 그 이후에 미국과 이란과의 연락을 통해서 이 전쟁이 모두 종식되었고 승전 보고를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트루스 소셜에 치하를 했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경우에 이란은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무기를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밝힌 거고요.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 하메이니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지금부터는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양면적 태도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 이란의 전술을 보자면은 항복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다른 카드를 준비하는 게 이란만의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JCPOA 협상 중에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진행했거나 호르무즈 협에서 선박 검문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겠죠. 다만 다들 호르무즈 협 봉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강력한 카드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정치적, 경제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이란 의회에서 23일에 봉쇄를 의결했지만 하메이니와 국가안보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고요. 이란이 하루에 약 200만 배럴의 석유를 중국이랑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데 봉쇄는 결국에 자기 목을 조르는 결과예요. 다만 선별적 검문 같은 거를 통하면은 국제법상 무해 통항권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유조선 운항을 지연시켜서 혼란을 유발할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잠잠해지고 나면은 미국 본토 내에서의 테러 등이 도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협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